자, 이 사진은 천안함의 마지막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보겠습니다. 자, 천안함 분석을 하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기관부 승조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돌이 이렇게 있고요. 연돌이 있고 그 아래 이 부분에 기관 조종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가운데. 그리고 그 아래에 디젤 기관실이 있고요. 그 옆에 여기가 디젤 기관실이고요. 여기가 가스터빈실이고 여기가 디젤 기관실입니다. 자, 연돌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최초의 사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흔히 말하는 좌초, 즉 이 부분, 천안함 끝에 있는 한미 끝부분에 있는 이 동그라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스크류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날개 5개가 순차적으로 땅땅땅땅땅 부딪혀서 최종적으로 이곳에 마지막으로 부딪히면서 날개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날개가 정지를 했다는 것은 이 스크류에 엔진 힘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기어박스가 부서졌을 것이라는, 고장이 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크류가 돌다가 어떤 물체가 접근을 해서 스크류 날개 5개가 모두 닿으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여기가 제일 크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 부분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돌지 못하는 힘으로, 아마 더 힘이 좋았다면 더 많이 부서졌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힘에서 기어박스가 파손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펠러가 섰겠죠. 그리고 한 15노트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스크류와 왼쪽에 있는 스크류가 같이 돌 때는 날개의 각도가 15km 속도 정도로 나왔었지만 어떤 문제가 이 스크류가 정지함으로써 천안함은 속도가 준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제대로 출력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한 기관부 승조원들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천안함이 정생 운행할 때 어떤 물체가 천안함의 후미 스크류 근처에서, 즉 수중, 물 속에서 접근을 해서 날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날개 5개가 모두 닿으면서 날개 5개가 모두 변형을 일으키면서 빠바바바빵 한마디를 그런 소리를 내면서 배가 약간 흔들렸겠죠. 자, 그 이후 날개 하나가 슴으로써 날개 하나만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15km로 가던 게 7km가 아니라 대폭 더 줄어서 15km, 17km 가던 게 약 6, 사고 나던 당시가 6.5노트 정도였습니까? 예, 그렇게 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관 조종실에 있던 승조원들의 비상이 걸립니다. 예, 비상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근무자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최초로 국방부가 밝혔던 천안함 침몰 당일 실종 승무원별 근무 위치입니다. 자, 최초로 46명 모두가 실종 상태였을 때 한미 쪽에 근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승조원들의 위치를 생존자 그리고 천안함 그 지휘부에서 이런 곳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실 직원들입니다. 이 기관실 직원들. 이 기관실 승조원들은 고정입니다. 고정. 변하지 않습니다. 미리 짜여진 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그런 조별로 딱 짜여진 그런 정확한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는 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26일 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너무도 뻔한 겁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고요. 명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기관부 승조원에 한해서입니다. 기관부 승조원이 아닌 나머지 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고 또 그 문제점이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기관실 승조원만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승조원, 다른 한미 쪽에 이렇게 승조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기관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부 승조원들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에 밝혔던 기관부 승조원들의 위치가 저는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주 조종실에 이렇게 6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실에 1분, 가스터빈실에 1분, 이렇게 총 8분이 근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기관실
승조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기본 자리입니다. 나머지 자리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사람, 누군가는 아마도 기간부 승조원 중에서 당직인 사람이 천안함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혹은 뒤에서부터 앞까지 순찰을 도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국방부 CCTV에 나온 것처럼 박성균 하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CCTV를 할 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천안함 기관부 승조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잠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한미 쪽에서 오른쪽 스크류 날개가 파손이 되면서 무언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난 이후에 배의 속도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관부 승조원들의 비상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천안함에는 제1연평 해전에 이쪽에 북한군의 포탄을 맞아서 데미지를 입었고, 그 데미지가 가스터빈실과 디젤 기관실의 격벽 쪽에 금이 가서 누수가 꾸준히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정황을 이전의 분석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른쪽 바로 밑에 스크류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을 해서 다시 충격을 받았을 때 거의 비슷한 자리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을 때 가스터빈실에 물이 급격히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가스터빈실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스터빈실에 서승원 하사가 근무자로 최초의 국방부가 지목한 그 승조원입니다. 디젤 기관실이 아니라 가스터빈실을 지키고 있던 기관부 승조원입니다. 그런데요, 가스터빈실에 물이 차올라서 비상이 걸리고 천안함이 해경에 물이 침수 중이다, 구조해달라고 무전을 보낼 정도라면, 구조 요청을 보낼 정도라면 가스터빈실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디젤 엔진실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될 때 서승원 하사는 국방부가 기관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관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기관 조종실은 완전히 바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없었고, 가스터빈실은 제3의 물체가 충돌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뜯어내버렸고, 디젤 엔진실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디젤 엔진실에 서승원 하사가 이동을 했다면 그것은 발견 위치로서 매우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승원 하사는 기관실이라고 표시된 곳, 즉 남아있을 곳은 기관실로 표시한 곳에서 남아있을 곳은 디젤 엔진실만이 남아있으므로
합리적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디젤 엔진실에 근무했다는 장진선 하사는 최종 실종자로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는 정확히 맞고 정황상 맞고 하나는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장진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로 또 한번 볼 것이고요. 일단은 가스터빈실에 근무했다는 서승원 하사는 물이 차올라서 디젤 엔진실로 이동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황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물속에서 스크류가 어떤 물체와 충돌을 했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한 것인지 좌초를 해서 그런 것인지 피격을 당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스크류가 무엇과 충돌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승조원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었지만 약간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을 뿐 어떤 확신에 찬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가스터빈실에 물이 급격히 차올라서 서승훈 하사가 디젤 엔진실로 가고, 자, 스크류 하나가 정지를 했지만 스크류가 충돌을 해서 정지를 했다는 사실이 충돌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크류 2대 중에서 한 대가 정지했다고 해서 야, 스크류 하나가 정지했어, 빨리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가 안 된다고요. 제가 기관실을 근무해봤지만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스크류가 정지함으로써 출력이 줄어드는 이유와 똑같은 출력이 줄어드는 다른 모든 것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크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스크류는 제외에 오히려 스크류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알 수도 없고 확인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 스크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을 찾아서 이 주 조종실 MCR이라고 되어 있는 기관 조종실에 있던 이 기관부 승조원들이 각자 흩어져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겠죠. 예. 자, 그러면 실제로 기관부 기관 조종실에서 발견된 사람은 이 중사 김태석 중사 한 분뿐입니다. 이 김태석 중사 한 분뿐이에요. 자, 그러니 이분은 거기에 MCR에 근무했다는 게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한권 상사는 아무래도 지금 직급이 여기서 가장 높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추정에는 디젤 엔진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실 들어가서 무엇이 고장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최한권 상사가 디젤 엔진실로 들어갔으면 디젤 엔진실에서 발견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최종 실종자에 들어갑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박성균 하사는, 자, 일단 출력이 줄어들었으니 이제 최한권 상사는 필요한 곳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뭐 정종열 중사나 장철희 이병이나 서대호 하사나 모두 저는 각자 필요한 곳으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박성균 하사는 국방부가 CCTV로 이 한미 쪽 맨 뒤에 있는 후타실에서부터 그 개구리복, 예비군 복처럼 얼룩얼룩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순찰을 돌았다고 CCTV에서 밝혔지만, 놀랍게도 박성균 하사는 이 함수 쪽 자이로실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스크류가 파손이 됐는데,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됐는데 박성균 하사가 오른쪽 자이로실로 갔어요. 이 논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게 딱 맞는 정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이로실 바로 아래에는 바로 이 함 안정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 안정기가. 자, 지금처럼 함 안정기가 배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가로막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막고 서 있는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박성균 하사가 오른쪽 자이로실로 갔다는 것은 배가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함 안정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함 안정기가 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막히면은 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꾸 비틀어지거든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함 안정기가 이렇게 가로막으면 이게 저항이 돼서 이렇게 쏠린다고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일일 수 있죠. 자이로실의 평형기가 고장이 나면 이게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뭐 늦게 움직이거나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의 저항을 덜 받아야 되는데 딱 옆으로 가로막으면 저항이 돼서 배가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자,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을 갔다는 건 배가 우측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자, 우측에 스크류가 정지를 하면요, 왼쪽에 스크류만 돌겠죠. 자, 배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의 스크류가 있는데 이쪽 스크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왼쪽만 돌아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고장이 나서 왼쪽만 돌아가면 왼쪽만 스크류가 밀어주니까 대각선 방향인 오른쪽으로 배가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쏠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균 하사가 혹시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혹시나 문제가 자이로실에 있을 것 같으니까 후다다다닥 기관 조정실에서 후다다다닥 뛰어서 자이로실로 내려간 거다. 그러면 그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운행, 천안함 함장을 비롯해서 생존자들이 모두 말하고 있는, 국방부도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행 중이었다면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에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에 갔다는 것은 지금 생존자들과 국방부가 하는 천안함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증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존자들과 함장과 국방부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박성균 하사가 그래서 자이로실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로 갈 때 누가 명령했겠습니까? 박성균 하사니까
최한권 상사가 주 조종실에서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갔겠죠. 하사 정도면요. 아무래도 당황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한권 상사가 지시를 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박성균 하사가 자유로실로 갔을 때는 최한권 상사만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급한 상황에서 박성균 하사를 최한권 상사가 자유로실 가봐라. 혹시 그거 고장났나? 자꾸 배가 우측으로 가니까 자유로실에 함 안전기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간 거예요. 최한권 상사만이 아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함수 쪽에 있는 나머지 기관부 승조원이 아닌 나머지 이쪽 함수 쪽에 있던 58명이나 되는 승조원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함수가 우측으로 기울고 분리가 되고 표류를 해서 1시간 40분 동안 58명의 생존자를 다 구출해냈지만 박성균 하사 한 명을 구출 못했는데 이분만이 주 조종실에 근무하던 기관부 소속 승조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알지 못하죠. 자, 이 내용은 이 사실적인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기관부 승조원이기 때문에 이쪽 한미 쪽은 주로 기관부 승조원이 사용하고 근무하는 곳이고 함수 쪽은 기관부 승조원이 아닌 다른 부서 승조원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을 공유할 때는 공유하지만 대부분은 공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유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로 갔다는 것은 배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함 안전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른쪽 스크류가 먼저 파손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황 증거가 딱 맞죠. 자, 그 다음 국방부가 주 조종실에서 이 6명이 주 조종실에 있었을 것이라 했고 2명은 디젤 엔진실, 가스터빈실에 근무했을 거라 했는데 이상하게 박보람 하사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니 왜 연돌 이 굴뚝에 갑니까? 정상 근무자도 아닌 사람이? 이건 좀 미스테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요. 박보람 하사는 기관부 소속 승조원입니다. 기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최한권 상사가 명령을 했을 수 있어요. 무슨 명령이요? 야,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 이 굴뚝의 연소 상태가 잘못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러고 보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봐야죠. 연돌이 잘못됐는지. 굴뚝이 막혔거나 뭐가 이상이 있거나 제대로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굴뚝의 연기가 제대로 뿡뿡뿡뿡뿡 나올 텐데 그 연기의 양이라든가 세기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봐라. 디젤 기관실에서 디젤 기관이 돌고는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질 수도 있다라고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박보람 하사가 여길 간 것은 그거 외에는 이유가 또 없어요.
그러니 정황적으로요. 스크류 하나가 정지를 하면 엔진 출력이 줄어들어서 엔진 출력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보람 하사를 굴뚝에 보내고 연돌로 보내고, 정황이 맞죠? 박성균 하사는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기우니까 야, 오른쪽에 자이로실 가서 함 안정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보내면 그것이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된 게 또 이유가 맞고,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이 돼서 제1연평해전에 요 후미의 포탄을 맞아서 금이 가서 계속 누수가 됐던 천안함은 바로 그 포탄 맞은 바로 아래쪽에 다시 스크류가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해서 또 충격을 받은 게 돼서 이번에는 누수가 됐던 금이 갔던 곳이 더 벌어져서 디젤 엔진실이 물이 차올라 와서 함장과 천안함 쪽에서는 해경에 9시 15분에 침수 중이니 구조해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도 정황이 맞고, 가스터빈실 근무자로 생존자와 함장이 얘기했던 이 하사 서승원 하사가 디젤 엔진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가스터빈실에서 물이 차올라오니까 옮겨갔다는 것도 정황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황은 맞는데 왜 이 근무자들이 발견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맞질 않느냐 이겁니다. 정황은 맞는데 일부의 근무자들은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데 일부의 근무자들은, 자, 정종률 중사 장철희 이병은 기관부 침실에서 발견되었다고 국방부가 얘기했고요. 서대우 하사는 이 사병 식당 복도 쪽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맞아요. 그것은 식당 쪽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오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거라고 봅니다. 김태석 중사도 기관실 기관 조종실에서 발견됐으니까 맞고요. 상사 최한권, 하사 장진선 이 두 분은 실종자 처리됐는데 기관부 직원들은 실종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박성균 하사는 자기 기관실 승조원 임무에 맞게 자유로실로 임무 수행을 하러 갔고요. 자, 정황은 9시 15분 전후로 해서 천안함의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기관부 승조원들이 움직임의 정황은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기관부 직원들의 사망 위치와 실종이라는 면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최한권 상사나 장진선 하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합니다.